자, 일단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지. 한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지.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돼야 돼.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0이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된다야. 그치?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좋게 정리 좀 하자.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 됐죠? 그 다음,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 알려준 게 이거 여기 봐야 되잖아, 지금. 나머지 두 근이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보기 좋게 좀 쓰자. 요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 두 근을 잡자! 알파, 베타. 그럼 저게 뭐 준 거야? 이거 알려준 거지, 뭐. 됐냐?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랑 연결하면 될 거 아니야? 두 근의 합이 A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지? 따라서 곱셈 공식으로 바로 쓸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그대로 등식 완성시켜주면 요거랑 아까 위에 어디 갔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였나? 이거랑 두 개 가지고 풀으란 얘기죠. 지금은 여기 요거 계산 금방 되죠? 요게 마이너스 5라서 여기 통째로 그냥 숫자로 바꿔버리고 시작하면 계산 그렇게 안 복잡하네. 아니, 야, 뭐야, 잠깐만, 이거 몇이야? 이거 8이잖아. 뭐야, 이거 계산 별거 없네. 야, 이거 집어넣어서 여기 계산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8. 뭐야, 이게 0이네. A는 마이너스 1이네. 이 형태잖아.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제곱의 합이 0인 건 얘가 0, 얘가 0.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 그럼 보자. 얘가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써주면 되고, 얘가 0이니까 2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라고 정리합시다. 연립하는 거잖아. 아마 계산에 뭐가 있나 본데? 해볼까? y는 2x 플러스 5로 정리해서 이거 이쪽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의 제곱은 10. 전개해서 정리하면 5x제곱 플러스 20x 25고 10 넘어가면 15.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3.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에 따른 y값도 짝을 잘 지어주면 끝. x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3. x가 마이너스 3이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x 곱하기 y값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둘이 곱하면 3이 되니까 얘네가 x, y 값이지. 뭐야? 0이네. 자, 일단 a 값은 구하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에 루트 3 박으면 0이 된다는 소리인 건 문제 없지? 맞지? 루트 3 집어넣으면 4제곱하면 9, 제곱하면 3. 이것이 0이다. 그래서 a 값까지는 구했지? 몇이야? 마이너스 7? 됐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0인데 이거 복 2차식 그래서 x제곱을 치환해서 2차식으로 아니면 이대로 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대로 인수분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형태도 아니라서 바로 하면 되는걸? 그러니까 치환은 아직 이렇게 안 익숙하면 치환해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하시면 되고 뭐 바로 되면 바로 해도 되고 뭐야? 내실근 중 가장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쓰면 되네. 얘네가 0이고 얘네가 0이니까 지금 근이 그냥 따로따로 낱개로 써볼까? 뿔마 루트 3에 뿔마 2잖아. 가장 작은 게 아니지. 가장 큰 거, 알파가 가장 큰 거 2. 두 번째로 큰 게 루트 3이네. A는 마이너스 7이고. 요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뭔 짓을 이렇게 잔뜩 해놨어? 지금 그림은 알아보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지금 요렇게 있는 거고. 색깔을 입혀볼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요렇게 있는 거고. 자, 그럼 일단 여기 제일 먼저 받아쓰기 좀 먼저 해야 될 게, 직사각형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 이거의 넓이의 4분의 1배다. 요거식 받아쓰는 거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안에 숨겨져 있는 힌트도 좀 있단 말이지. 일단 그림에서, 자, 얘부터. 요거 직사각형 어디야? 이게 이제 얘지. 얘 넓이는 바로 쓰여지지. 왜냐면 여기 길이도 A일 거 아니야. 이 뼈는 1이고. 맞아? 따라서 요 넓이는 A야. 정사각형 EF, 이게 파란 정사각형 말하는 거잖아. 즉 A가 저 파란 거 넓이의 4분의 1배다. 일단 요거 딱 먼저 받았으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은 그림 안에 숨어있는 힌트를 찾아야지. 여기 길이를 5라고 줬어. 여기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A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따라서 여기 A 빼기 1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 나름인데 이쪽을 써도 돼. 뭐 하여간 어느 쪽이든. 요 파란 거가 B야. 이게 B고 여기가 A 빼기 1이잖아. 그거 이렇게 연결 안 되겠어? A 빼기 1하고 파란색 B하고 더한 게 5야. 맞지? 따라서 A 더하기 B는 U. 바로 연립하면 끝인데, 지나가면서 이거 푼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뭐 이렇게 난리법석이 나 있어가지고 뭘 했나 싶어서. 아니면 이 계산이 오래 걸리나? 자, A 대신에 4분의 1 B제곱을 집어넣으면 B는 U. 양변에 4 한번 곱해줘야 되겠네.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24는 0.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 쓰라는 소리 같지, 그치?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면 몇이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28. 28이면 이거 47, 2루트 7 아니야? 자, 근데 당연히 마이너스면 음수로 내려가 버리니까 아닐 거고 플러스겠네. 3번 있는 3번.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제곱하면 편안해지는 애라. 요 1번 같은 경우는 드물게도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도 된다라고는 했어. 만들면 0, 0. 맞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침. 근데 이제 얘는 집어넣어서 하긴 좀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푸는 첫 번째로 알려줬던 그 원래 오리지널 계수비교법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원리가 뭐야? 결국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E 플러스 I에 다른 문장들은 실수라는 조건이 잘 붙어 있으면 켤레근을 쓸 수 있고, 그럼 뭐 해줘? 저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2차 방정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을 먼저 찾는 거지. 저걸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을 먼저 찾는 거지. 이걸 두 근으로 하는 2차식, 최고차항계수는 1로 하고, 두 근의 합, 4니까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 저거 곱하면 5지. 쟤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을 하나 찾아서 항등식을 완성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수비교법의 숙련도에 따라 다른다 그랬어. 1단원에서도 계속 할 행위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계수비교하는 거 숙련도 좀 올려라. 즉 얘가 인수분해하면 요거 인수로 갖고 여기 하나는 진짜 모르는 상태지. 최고차항계수만 잘 확인하면 1x제곱까지는 확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니까 다 문자로 두고 이제 1단원처럼 필요한 항만 뽑아서 계수비교하는 거지. 얘는 상수항 무조건이지. 마이너스 5. 이쪽에선 5n. 따라서 n값 빠르게 마이너스 1. 그 다음 아는 거부터 해. 아는 거 여기 1차항 알잖아. x항 찾자. 좌변의 x항 개수가 4. 우변은 요거랑 붙으면 마이너스 4n. 5하고 요거랑 붙어서 5m.
자, n-1이기 때문에 뭐야? m이 0이네. 됐지? 그럼 이제 ab 구하려면 나머지 세제곱항과 제곱항 찾으면 되는데 이대로 여기서부터 이제 니들 맘대로 해. 이대로 해도 되고 아니 심지어 0까지 있잖아. 미리 슬쩍슬쩍 이거 없단 소리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수정해 가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끝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 세제곱항 좌변의 x 세제곱항이 a고 우변의 x 세제곱항 잘 찾아.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마이너스 4네. 됐지? 됐지? x항도 바로 찾아주자. 좌변의 x제곱항이죠. x제곱항이 좌변에서 b고 우변의 x제곱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x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x제곱 있잖아. 4네 4. 일단 할 건 합시다. x세제곱에 1의 한 허근이니까 야 그래도 이제 바로바로 써도 이제는 알아보냐?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저 x세제곱 빼기 1이 넘겨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나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자네들은 이게 허근이 결국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4단원 복소수 할 때까지 생각해보면 이거랑 하나 더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가 이제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쪽에서 나오는 애지. 얘네들 근의 공식 썼을 때 그 근 모양도 조금 기억에 담아두면 그거 복소수에서 나왔을 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복소수에서 다음 복소수 제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 잠깐만 나 너 알아. 너 이거 근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서 근의 공식 한번 써보면 얘거든. 그럼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바로 알고 시작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까지 나중에 4단원에서 연결까지 하면 좋다라고 했다. 지금은 일단 요렇게랑 요렇게랑 여기 짝대기도 바도 있는 걸로 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까지 써놓읍시다. 이거 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필요하면 써서 하고 얘도 이제 바 버전도 똑같이 있지. 자 일단 저기 101제곱부터 처리해야 되겠네. 101제곱이면 얘가 세제곱이 1이니까 세 바퀴 돌잖아.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2. 그럼 저 앞에 있는 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과 같겠네. 이거 계산하면 되지? 얘 계산하는 법도 두 가지지? 그냥 통분세려도 되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랑 같을 거고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맞지? 그래서 약분돼서 마 1, 1해도 되고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거 뒤집을 때 쓰는 애가 얘라 그랬잖아. 쟤를 잘 이용하면 오메가를 오메가 분의 1 아니면 오메가 바를 오메가 분의 1 즉 오메가 분의 1을 이렇게 바꾸거나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쓸 수 있는 애라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얘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 곱셈 공식만 슬쩍 갈기면 또 바로 답 나오지. 그러면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1. 됐지? 어쨌든 요거 계산한 결과는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건 얘는 통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얘도 통분을 먼저 해볼 수 있겠지.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러면 다 나오지 않냐? 여기서 얘를 바꿔먹을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 얘를 바꿔먹을 재료라면은 여기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도 모양 안 나오네. 아 지금은 모양이 안 맞네.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더하기였으면 이걸로 바꿀 수 있겠네. 왜냐면 저게 만약에 더하기였으면 마이너스 1 보내고 오메가 넘기면 이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줘야 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그지? 여기가 만약에 오메가 더하기 1이었으면, 그지? 근데 지금은 이 힌트에 의해서 쟤는 모양을 만들기가 좀 그러네. 이게 문제마다 다 이렇게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얘네를 혹시 그냥 한 번에 좀 더 다르게 변형할 수 있나 하고 여기를 뒤져서 잘 찾아보면 지금은 딱히 안 나와. 여기서도 안 나오고. 맞아? 그래서 그냥 통분해서 진행하면 되죠. 왜냐? 이게 뭐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요 밑에 거는 당연히 얘랑 마이너스 이거랑 플러스 1이고 위에 건 이거라. 그냥 넣으면 되니까. 됐지? 됐지? 계산 금방 나오지요. 그래서 몇이야 이거? 꼭 반대로 봤네. 얘가 1이고 빼기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네 이렇게. 그러면 3이네 3. 3. 위에는 마이너스 3이 맞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지? 자, 1차 부등식 해볼게. 요 초반 부분은 실은 약간 복습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부등식이 좀 적혀 있어. 그냥 슬쩍 내가 딱히 뭘 해주, 한번 쓱 읽어봐. 그러니까 자네들 다 알다시피 부등식에서도 양변에 뭘 더하고 빼는 성질 가능하다랑 그 다음에 요놈이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런 거. 맞아? 그런 성질 여기 간단하게 써 있는 거야. 됐냐? 그런 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뒤에 무슨 뭐 증명 막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러니까 증명 자체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자네들이 보면 다 아는 걸 거야. 아니, 봐봐. 아니, 밑에 보지 말고. 봐. A가 B보다 더 크고, 크기로 봐. C가 D보다 더 큰데, 당연히 그럼 큰 거 둘이 더한 거랑, 작은 거 둘이 더한 거랑 대수 비교하면, 당연히 쟤네가 크지. 맞아? 당연한 소리 적혀 있는 거거든? 맞아? 근데 이제 얘를, 뭐 굳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제 막 증명을 서술형으로 이런 거 증명은 안 시키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거를 증명해야 된다 싶으면 그냥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건지만 살짝 보여주기만 하면 이게 약간 퍼즐 맞추는 거거든?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게 확정인 상태로 뒤에 거를 증명하는 거지, 그지? 이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양변에 여기서 C를 더해줘. 등식 성립하지? 더했기 때문에 음수던 양수던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이쪽에서는 양변에 B를 더해줘. 성립하지? 이래놓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래놓고 여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가 같으니까 이렇게 합체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그래서 결국 얘는 얘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 그래서 뭐 수식적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를 간단하게 밑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 나오더라도 만약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정도로는 뭐 물어볼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네들이 한번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있기 때문에. 아니 다음 장에 그래도 여기 있는 거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는 증명은 필요 없고 그냥 자네들이 자 OX 하면 되거든. 자 다 같이 해보자. 기억 맞아 틀려. 아니 당연히 A랑 B, B, C면 A, C. 니은은 이건 이제 해보면 되지. A랑 B랑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변화된 거 보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줘야 될 거고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C 더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쓱쓱 써보면 되지. 그치? 반대잖아. 니은 틀렸네. 그냥 약간 중학교 때 하던 부등식 다시 보는 거야 여기는. 그치? 자 그 다음에 A랑 B, C랑 D면 이렇게 되냐 물어봤잖아. 그치?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면 좋아? 이거랑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죠. 라고 보고 잘 연결 이어붙일 수 있겠어?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기 A 빼기 C를 보면서 양변에 C를 좀 빼줄까? 되냐? 그 다음 그럼 여기 B 빼기 C랑 뭘 붙여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요쪽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아까 연결시켜 주는 거를 이제 굳이 보여준다면 아이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 상태로 양변에 B를 추가시켜주면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지. 즉 다시 한번 써보면 A 빼기 C가 B 빼기 C다가 된 거고 요거는 지금
B 빼기 C가 B 빼기 D보다 크다가 돼서 얘랑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지. 이렇게 약간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어붙여주는 작업이 이제 앞에 된다. 뒤에 써있던 내용이야. 됐어? 그게 아닌 그냥 뭐 막 직관적으로 되는 건 직관적으로 해도 돼요. 당연히 이건 되나? A가 B보다 크다. D가 파란색에선 D가 더 크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고 얘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네.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지. 직관적으로 해도 되고 직관적이 애매할 때 한번 그냥식 쓰고 하는 거고. 됐냐? 그러면서 이제 부등식 성질 같은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을 같은 것도 리을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양변을 제곱해도 된다. 이런 거 은근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떠나서 너네들이 연산하다가도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해 줘야 돼. 됐어? 됐지? 맞긴 한데 저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맞아? 맞아? 틀리지? 여기까지는 맞지. 당연한 소리였고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치? 이런 것들은 계산할 때 항상 조심해 주시고 미음 같은 경우도 지금 양변에 뭔가 C나 D 곱할 때 여기 양수 음수 파악 잘 해서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둘 다 양수로 4명 다 양수로 잡혀 있으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여기는 뭐 실은 한번 자네들이 해보시고 중학교 부등식 복습 그런 부분이야. 실은 중요한 건 여기부터라서 여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어디로 좀 돌아가야 되냐면 저기 우리 방정식 초반에 1차 방정식 때 했던 걸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 1차 방정식 초반 부분에 이런 거 있었지. 다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 당연히 지금 뭐가 답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A 값은 모르기 때문에 답은 A도 막 포함되어 있고 그럴 거야.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수학의 기본 법칙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보통 X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눌 때 0으로 나눌 수 없다. 맞아?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 제가 0이 아닌 경우 이러면 이제 X가 넘어가면 A제곱분의 1, A제곱 빼기 1분의 A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이렇게 남지. 이렇게 근이 그냥 한 개 있는 거고 0이 되는 경우는 따로 또 해야 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생기네. 마이너스 1 아니면 1. A가 마이너스 1이면 집어넣어 보라 그랬고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으며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0인데 그거를 0x로 써주면 좀 덜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x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내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사라지지 말고 이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얘는 해가 어떻게 돼? 무수히 많다. 니들이 x에 뭘 넣던 다 성립하니까. 맞지?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이제 0x가 되는 거고 우변은 2가 되거든. 이게 이제 해가 없다잖아. 니들이 x에 뭔 짓을 해도 얘는 틀려. 이거를 이제 부등식 버전으로 하는 거거든. 그럼 부등식 버전에서는 0이 아니다와 0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수, 음수까지 해야 돼. 왜?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 그 점만 조심해 주시면 똑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잘 하시면 된다. 자, 해보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당연히 부등식을 풀어란 얘기는 x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되니까 x 한쪽에 잘 몰아서 보기 좋고 이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잘 해주시고 여기도 그냥 인수분해 미리 하자. 어차피 약분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이라면 얘를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방정식이었으면 그냥 0인 경우 아닌 경우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0인 경우 세 가지를 한다는데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지.
순서대로 해도 되고 뭐 0부터 해도 되고 난 순서대로 할게. 양수인 경우부터 가자. 이러면 양수지. 바로 해도 되지, 그치? 이러면 부등호 넘어가면서 A-1이 넘어가면서 부등호 안 건드리고 그대로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고. 됐냐? 그 다음 0인 경우는 집어넣어봐 그래서 특히 부등식에서 특히 조심해줘야 돼. A에 1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는 거지. 성립해 안 해? 성립해? 0이 0보다 크냐? 안 해. 근데 이게 만약 등호 있었으면 성립해. 등호는 기본적으로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오케이잖아, 그치?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이 등호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론은 이렇게 써줘야지.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해가 되고 A가 1이면 해가 없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 A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얘가 넘어갈 때 여기 싸대기 한 대 딱 때려야 되잖아. 그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이게 답이야. 됐지? 이게 답이야. 됐지? 이거 하는 부분이다. 초반 부분은. 됐냐? 요거 더 빠르게 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X가 여기 있고 X 여기 있고 좌우에 퍼져 있잖아. 다 뜯어야지 일단. 다 뜯어서 정리부터 해야지. 플러스 4A 그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X를 한쪽으로 잘 넘겨서 묶어주자. 자, 그 다음에 A제곱 4A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여기 미리 인수분해 좀 할까? A 빼기 1, A 빼기 3이지, 우변. 자, 그리고 나눠주는 건 이제, 자, 첫 번째 양수인 경우. 이런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쓰여지고. 3인 경우. 자, 3이면 A에 3 집어넣으면 0x는 0이야. 이번엔 등호가 있네?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 저 앞에 얘가 음수면 이제 이렇게 됐지? 간단하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밑에 결과를 알려줬을 때만 이제 대처를 잘 하시면 되겠네. 하나씩 해야 되겠네. 나 문제가 어차피 이쪽 라인밖에 없어가지고 528번에 1번만 해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자 한쪽으로 넘겨서 풀어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 3A 플러스 1 됐냐?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때도 그랬지만 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아는 거야. 해가 없으려면 이거 못 넘어가는 경우지. 얘가 넘어가 버리면 어쨌든 넘어가서 뭔가 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해가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위에서 풀어서 알겠지만 해가 막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0 돼서 못 넘어갈 때였어. 그래서 얘가 0일 때야. 그럼 제가 0인 경우가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니까 어느 건지만 판단하면 되겠는데 꼭 부등식을 써봐라. 대충 암산하다 거꾸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야, 단체로 뭐, 다시 성립해 안 해? 야, 단체로 홀렸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뒤에. 단체로. 성립하지. 해가 많은 거. 1 넣으면 0x, 사니까 이게 성립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해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 1. 됐지? 부등식이 은근 나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생각 안 하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얘도 똑같이 잘 하시고. 알겠지? 됐냐? 그 다음 529번. 그럼 이제 문자가 2개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문자가 2개든 3개든 할 일을 하면 답이 나올 거야. 봐봐. 자, 일단 부등식 해가 없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정리. 일단 X로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탁탁탁 넘겨주면 됐지? 해가 없는 경우 확실한 건 얘가 0인 경우 문제없지?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우리가 A랑 B랑 같다라는 등식을 얻은 거네?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B를 바꾸자 이러면 여기가 이제 A가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대답 잘해. 이게 해가 없다 그랬거든. A의 부호 뭐야? 헷갈리면 A의 예시를 들어서 숫자를 넣어봐. A 양수야, 음수야. A에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보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안 하는 부등식이야? 안 하는 부등식이지. 맞아. 음수일 때 이제 만약에 양수면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이거 어쨌든 지금 0 이거란 말이야. 맞아? 이런 걸 잘 생각해 줘야 돼. 아, 그래서 이거랑 저 결과를 보고 아, 여기에서 A는 음수구나까지. 그리고 앞으로 뒤에 이후에 부등식에서 계속 너네들을 괴롭힐 사항이 이놈의 등호가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이 앞으로 자네들을 많이 괴롭힐 거다. 지금은 어때? 등호 붙어 안 붙어? 붙어 안 붙어? 붙으면 헷갈리면 언제나 말하지만 계속 언제나가 아니라 앞으로 뒤에서 계속 부등식 풀 때마다 야 등호 붙어 안 붙어 이 질문은 나는 계속 할 거고 자네들은 매번 헷갈릴 건데 할 때마다 똑같은 말 할 건데 등호인 경우를 넣어봐라 라고 내가 항상 얘기해. A에 0 박아봐. A가 0 해놓고 해가 존재하지 않나 확인해봐. 어때? 저러면 그러니까 이유가 천차만별이라 이걸 무슨 암기로 해결할 수가 없어. 법칙처럼 이러면 붙고 이러면 안 붙고 이걸 안 돼.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면 성립하는 부등식이 돼서 해가 많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등호 붙으면 안 돼. 근데 만약 이러면 여긴 등호가 붙어. 왠지 알겠지? 만약 처음에 부등식 여기 요 자체 저기에 등호가 없었다. 그러면 등호가 붙어. 왜냐? A가 0인 경우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성립 안 하는 부등식이 되니까 이거 만족이거든. 이거 만족이면 등호 붙어도 되는 거지. 맞아? 앞으로 뒤에 부등식 내용에서 자네들을 가장 많이 머리털 빠지게 할 기술이 요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 저놈의 등호가 붙냐 안 붙냐 가지고 엄청나게 매번 풀 때마다 씨름을 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안 붙어.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 힌트가 우리 손에 2개나 있다. 이 2개 가지고 저거 풀면 돼. 일단 A, B, B를 A로 다 교체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A지. 자, 그럼 마이너스 2AX 4A. 자, 이제 우리가 양변에 이거 나눠야 되잖아. 부호 뭐야? A가 음수라 이거는 플러스. 따라서 부등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됐지? 자, 똑같이 530번에 1번까지만 해볼 테니 2번은 자네들이 한번 스스로 도전해 보시도록.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이번엔 봐봐. 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 유추해내야지. 일단 여기 해당 부등식을 보기 좋게 딱 고치면 이렇게 될 거고, 해가 있어버렸다는 얘기는 얘가 0이 아닌 거야. 얘가 넘어간 경우지. 넘어간 경우야. 즉 이거고. 자, 넘어는 가는데 주댕이 방향 좀 봐.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얘 한 대, 싸대기 한 대 척 때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넘어간 대상이 음수인 것까지 확인되지. 보기 좋게 좀 써준다면 요거까지 확인이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주댕이 방향이 바뀌고 넘어가서 A 빼기 B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됐단 얘기고, 이때 얘를 1이라고 알려준 것이. 됐지? 얘가 1이구나. 자, 그럼 분모를 이쪽으로 넘겨서 A와 B의 관계식까지 잘 찾아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 그러면 이제 2B는 3A.
분수 써야 되면 분수도 쓰면 좋고 뭐 하여간 이런 관계식 얻었네. 자, 여기 2b가 잔뜩 있네. 저대로 둬도 되겠다. 자, 요 부등식 풀라 그랬으니까 다 갈아 끼자. 2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4ax.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4a. 자, 그럼 4ax가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4a의 부호는 뭐지? 여기서 다시 가야지. 이거 알고 있었고 우리가 b 죽였잖아. 다시 말하면 저게 2a와 2b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건데 2b를 3a로 고쳐보면, 그러니까 저 힌트를 a 기준으로 맞춰 써야지. 이렇게 넘겨보면 a 양수네. 됐나? 그냥 넘어가도 되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이거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나름 그 원리도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치환이나 이런 거 할 때 x범위 있고 y범위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y를 죽여버리기로, 너 이제 안 쓸 거야 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대입해가지고 y를 소멸시킬 때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야? y가 가지고 있던 범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와서 힌트로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랬잖아. 그거 한 거지. 아까 이 힌트 찾은 상태로 b를 b를 죽이기로 했으면 여기에서도 힌트를 바꿔서 써야지 다시. 그걸 한 거라 보시면 돼요. 됐냐? 그래서 530번에 괄호 2번도 한번 그런 식으로 잘 해보시고. 됐지? 자, 그 다음 연립 1차 부등식도 초반 부분은 중학교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자. 그냥 혹시 몰라서 한 가지만 확인. 뭐 다 알겠지만 당연히 자네들 수직선에 부등식 나타낼 때, 이거 빨리 풀어버려. 뭐야? 나타낼 때 구멍과 색칠 구분 잘 하지? 그지? 그 다음 엔드와 그리고 연산도 잘 되지? 엔드랑 그리고 연산도 잘 되지? 이거 아닌데?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어떤 연립 부등식을 풀었는데 이거랑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치자. 이러면 정답이 뭐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이렇게인데, 이러면 답은 뭐야? 연립 부등식 푼 거야 이건. 그럼 답은 어느 쪽? 1보.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얘랑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산이 되지. 그리고라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뭔가 다른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어쩌다 이제 연립은 아니겠지만 뭐 풀다가 만약에 부등식이 또는이랑 된 상태로 저렇게 붙었어. 그랬을 경우엔 당연히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엔드냐, 그리고냐, 또는이냐 구분 잘 해줘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런 것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원래 이렇게 세 개로 쭈르륵 붙어있는 부등식은 원래 어떻게 푸는 거? 두 개씩 쪼개서 푸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따로. 야! 안 돼! 아유, 다시. 그래서 3단 부등식은 원래 기본 풀이 방법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연립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그러니까 3단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안 푸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게, 이렇게 미지수가 가운데만 껴있는 경우엔 저거 이제 알다시피 양변에 빼기 1하고 나누기 2하고 이러면서 풀잖아. 그러니까 저건 특별한 경우고, 원래 3개짜리 부등식은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서 연립하는 거야. 됐지? 그 기본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얘가 기본인 줄 알고 갑자기 이걸 못 풀고 이러는 일은 있으시면 안 되고. 됐지? 원래 둘씩 쪼개서 푸는 게 정석이에요. 알겠지요? 자, 그래서 실은 여기는 어제도 그랬는데, 사칙연산 좀 이따 해야 되고, 여기 나 문제, 나 어제 애들 여기 할 때도 말 안 풀었어. 난 니들이 해. 중학교 문제 아니야?
이런 건 이제, 뭐야.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양변에, 곱하기 10 한번 해준 다음에 부등식 풀어서 수직선 그려서, 하고 찾는 거잖아. 맞지? 그지? 안 해. 하나는 해줄게. 그래도 너네 내가 하나는 해줄게. 밑에 533번은 해볼게. 자, 요거는 양변에 뭐 곱할까? 6 곱하면 괜찮겠네. 그지? 이렇게 하면은 4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여기는 9x 플러스 6. 아래 거에는 곱하기 10을 때리면 되겠네. 할 때 이제 이런 거 막 깜빡하고 쟤는 1 놔두고 이런 거나 조심해. 양변에 10을 곱하면 그럼 4x 플러스 10. 여기는 5에 x 플러스 1 플러스 2 하고 잘 풀면 되잖아. 바로 가.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4x를 그러니까 이건 뭐 너네들 스타일 어떠냐? 잠깐만.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 타면 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걸 최대한 그대로 두려고 이렇게 넘겨서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곱할 때 바꿔 이렇게 하기도 해. 그지? 음수 곱하면 이제 나눠지잖아. 그지? 맘대로 해. 그렇게 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 무조건 1로 넘겨서 5x를 만들고 미리 같이 뒤집거든 나는. 그럼 이제 x가 이쪽에 있으니까 x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뒤집고 1로 넘겨서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틀리지나 마. 알아서들 계산하시라고. 이런 거야 이제 계산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 풀면 마이너스 2. 얘는 뭐냐? 이쪽으로 닫아야 되고 3. x값 중에 가장 큰 정수를 2, 가장 작은 정수를 빼면 4. 해. 요거나 해보자. 여기 부등식의 사칙연산 잘 쓰진 않으나 덧셈, 뺄셈은 그래도 가끔씩은 쓸 수 있을 때가 뭐 없지는 않으니까 부등식끼리 사칙연산하는 것도 그냥 원리는 알고 있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이렇게 3단 부등식이 이렇게 두 세트가 있을 때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두 가지라 기억하면 돼. 나는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보면 위에 빼기가 뭐 이렇게 대각선 뭐 이렇게 지그재그 그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나는 그냥 결국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해. 덧셈과 곱셈만 할 줄 알면 돼. 왜냐면 뺄셈도 덧셈이고 나눗셈도 결국 곱셈이잖아. 그지? 그리고 더하기가 제일 쉬워. 더하면 되거든. 더해. 더하기는 더하면 돼. 자, 빼기는 그냥 빼면 안 되고 어떻게? 빼기도 결국 뭐라고? 더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y쪽을 약간만 수정해준다. 자,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부등호 방향을 바꾼 후에 크기 순으로만 다시 정렬해서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리고 둘이 똑같이 더하면 된다. 그 과정을 위에 무슨 지그재그 그렇게 이거에서 이거 빼서 여기다 써라. 그게 이제 거기 위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됐냐? 이 등호가 잠깐. 여기 등호가 왜 생겼어 갑자기? 이 등호 결정하는 거나 잠깐 같이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더했을 때 내가 여긴 등호를 붙였거든? 당연히 붙겠지. 왜냐? 여기 등호가 있다. x가 정확하게 2가 된다. 정확하게 y가 3이 된다. 그러니까 더했을 경우에 5까지 딱 나오겠지. 근데 하나라도 없으면 바로 떼야 돼. 만약에 여기가 없어. 그럼 이제 y가 3은 못 되는 거고 2.999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도 5가 될 수 없겠지. 둘 다 붙어 있을 때만 붙는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보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했을 때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없잖아. 그럼 여기도 없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등호 유무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지? 다음 곱하기. 곱하기도 좀 이렇게 곱할 거잖아. 일단은 등호는 마지막에
가능한 곱셈. x가 가장 작은 경우와 가장 큰 경우, y가 가장 작은 경우와 큰 경우라고 생각해서 가장 작은 경우끼리도 곱해보고, 가장 작은 경우와 이쪽이 가장 큰 경우도 곱해보고, 얘가 가장 큰 경우랑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다 곱해. 얘를 딱 다 곱해놓고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쓰면 돼요. 이게 곱하기 계산 방법.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됐나? 등호 결정은 이제 생각해야지. 이게 어떻게 탄생한 애지를 좀 쫓아가야지. 얘가 어떻게 태어났냐? 얘랑 얘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등호가 없고 있잖아. 그럼 여긴 없어야지. 그 다음 6이 얘네 둘이 만난 애지. 여기는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 여긴 등호 붙어야겠네. 됐냐? 이게 곱하기 끝. 자, 그럼 나누기는 어떻게 할지 알겠지? 나누기는 결국 곱하기지. 나누기 얘 x 곱하기 y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y쪽은 어차피 그 0 포함되면 머리 아파져. 0 없는 범위로 줍니다. 0 포함 안 되지. 0 있으면 그 그러니까 0 안 물어봐. 하지 마. 쓸데없는 것까지 머리 아플 필요 없고, 보통 이렇게 양수 쪽 범위 주는데 양변을 역수를 취하시고,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알지요? 이렇게 됐나? 이거랑 얘랑 아까랑 동일하게 곱셈 연산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고 계시되, 덧셈 뺄셈은 알고, 덧셈 뺄셈 뭐 가끔 쓰니까 알고 계셔라. 됐냐? 참고 사항이고요, 이건. 자, 얘도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미지수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결과를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슬쩍슬쩍 해보기는 할게요. 자, 위에 거 당연히 x로 잘 풀어주셔야지. 푸는 거는 내가 바로 풀게. 4분의 a 플러스 3 문제 없나? 문제 없나? 됐지? 싹싹 넘어가고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요거 풀면 부등호 방향 거꾸로잖아. 요렇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풀면 b-5에 나누기 4네. 됐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과연 이렇게 겹쳐질지 아니면 뭐 따로 놀지 크로스가 될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답이 있기 때문에 확정이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얘보다 크고 이렇게 된다라고 확정을 해준 거야. 답이 저렇게 나왔다며. 그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2다. 이거 하란 얘기. 됐지? 뭐 대단할 거 없지. 그런 식이다. 534번. 다음 535번도 해보자. 부등식이지만 해가 범위가 아니라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x는 3 하고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다들 상상되냐? 이런 경우지. 하나의 부등식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고 다른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나와버리면 이러면 부등식임에도 해가 그냥 3. 그지? 3. 자, 위에 거 빠르게 x로 풀자. 왼쪽으로 넘겨 x 이렇게 돼서 2분의 a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x 이쪽으로 a 하고 b 빼기 4가 되겠네. 아이씨 b 빼기 4 빨리 풀면. 근데 해가 3이라 그랬으니까 대충 감 오지. 얘가 3일 거며 동시에 얘도 3이고 부등호 방향이 저렇게 딱 아까처럼 그림이 됐겠구나. 바로 나오죠. 뭐 어려울 거 없지 아직은. 자, 여기부터가 좀, 자, 앞에는 이제 뭐 거의 중학교 비슷한 내용이라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고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여기부터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돼. 여기부터 이제 그 싸움 또 시작이거든. 아까 말했지. 부등식 쪽에서 자네들을 가장 괴롭힐 사항이 이래 놓고 마지막에 이게 붙냐 안 붙냐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울 거라 그랬잖아. 그지? 여기부터 시작이거든. 뒤에 이제 여기 1차 부등식이 끝나고 2차 부등식 넘어가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풀 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단계에 요 행위를 하게 될 거야. 미리 보기 같은 거야. 아직 1차일 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일단 위에 거는 부등식 자체를 푸는 거는 바로 풉시다. 결과만 바로 쓸게. 요 위에 거 풀어주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것도 x로 잘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자, 이 이후 일단은 쉬운 걸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걸? 자, 수직선 그려라, 항상. 문제에서 원하는 게 해를 가져라, 해를 가져라 라고 그랬어. 그지? 해를 가져라 라고 그랬어. 지금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그림은 확정.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러니까 즉 2a 플러스 6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이거부터 결정해야 되지. 가장 확실한 곳에다 먼저 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되냐? 이래야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됐냐? 그리고 이걸 보고 그대로 받았어. 얘보다 얘가 커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등호 결정이야. 지금은 쉽지 않아.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둘 다 색칠이기,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말했지만 등호가 붙은 경우는 요 파란색이 일로 올라온 경우라고 직접 이렇게 해보면 되고, 지금 둘 다 색칠이라 저래도 해가 있지. 딱 한 개.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에 등호가 붙는 거야. 됐냐? 이거야, 이거. 이게 이제 매번, 지금이야 둘 다 있지만 막 이제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구멍이고 해가 있냐, 해가 없다 했는지에 따라 잘 결정해야 돼. 됐지? 밑에 2번도 해봅시다. 자, 밑에 2번도 요 부등식 정리하는 건 생략합니다. 너희들이 해. 난 안 해. 결과만 빠르게 쓰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도 잘 결정해보자. 이번엔 해를 갖지 말아라 라고 그랬거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확정이고, 아이씨, 너무 이쪽에 놨네. 이거, 그러니까 1-a 어디다 놔야 돼? 이번엔 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놔야 되지. 근데 쟤는 여기가 이제 구멍이야. 이래야 해가 없는 거고, 일단 당장의 크기, 크다 작다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 됐죠? 등호. 붙여봐.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이 위에 올라탄다는 얘기야. 올라타면 이렇게 되는 것이. 됐냐? 올라탔을 때 이게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 맞지? 그러니까 올라타도 되지. 붙는 거야. 이렇게 잘 판단. 됐지? 이게 갈수록 조건에 따라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줘야 돼. 자, 밑에 539 해볼게요. 538, 539가 이제 비슷한 문제들인데 539로 해볼게. 자, 일단 요 부등식은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둘로 쪼개서 푸시면 되는 거야. 됐지? 노란 거 푼 게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 푼 게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자,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두 개다 그랬으니까 위에 538번도 딱 이런 식이니까 같이 생각을 해서 풀어봐. 그림 잘 그려서. 5보다 작다. 5보다 작다. 들어갈 자연수부터 딱 작성해줘. 두 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4 있어야 되지. 3 있어야 되고. 이제 2부터 안 들어가야 되니까 얘 어디다 놔야 되나 결정되지. 그 확실한지 막 처음부터 애매하게 대가리에 꽂지 말고 그 평평한 데다가 확실한 지점부터. 여기는 확실하지, 그지? 여기가 a 빼기 3에 요렇게 됐냐? 그대로 등호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 요렇게 들어간 거지. 됐지? 자, 등호 어디 붙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둘 다 붙어, 둘 다 안 붙어? 2랑 3 사이에 들어갔잖아. 저 5는 너무 멀어. 너무 부등식은 최소한의 범위로 딱 잡아줘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2랑 3 사이, 여기를 5로 하면 예를 들어 얘가 막 여기 앉아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딱 틈사구니에 딱 여기 딱 2랑 3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거고, 그래서 등호는 왼쪽에 가는. 즉, 요 파란 게 만약에 여기 3에 붙어버리면
3이 빠져버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붙어도 어차피 2 안 들어감. 그러니까 2는 밟아도 돼. 이런 식으로 판단 잘 해주셔야 돼요. 됐지? 됐지? 이게 이제 계속 다양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자네들을 괴롭힐 거라. 잘 이렇게 굴려서 가져와 봐. 아니, 가끔 이렇게 활용 문제 풀면, 아, 선생님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는데, 읽기나 잘 해. 일단 잘 읽어라. 문제 읽지도 않고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일단 표를 잘 보시고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야지. 이게 지금 100g당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수학에서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는 100g당 100이 기준이 아니라 1이 기준인 게 편하지. 하나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게 편하지. 의도적으로 그냥 100g당이라고 줘 있지만 실은 1g당이라고 놔야 뭔가 계산적으로 편하단 말이지. 따라서 그거부터 좀 그리고 여기 160이다. 여기 160. 딴 분들은 160으로 돼 있지? 프리노트도 160으로 고쳐져 있을 거야. 여기 160. 어쨌든 100g당이기 때문에 1g당으로 좀 고쳐줘야 아마 여러 가지로 나중에 계산 나온 거나 계산 결과 이런 것도 그냥 바로 답이 쉽게 나올 거라 1g당으로 좀 고쳐주자. 뭐야 이거? 1.6 여기가 3.6 여기가 0.2 0.15까지 문제 없지? 일단은 1g당 해야 돼. 우리가 계산이 편해. 문자는 뭘로 놓지? 그러니까 열량이요? 아니지. 전 정확히 놔야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식품 A의 양.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열량을 400kcal 이상 단백질을 35g 이상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 당연히 먹는 양을 문자로 놔야 되겠지. 즉 지금 여기는 섭취량을 문자로 놓으면 되겠네. A라는 걸 기준으로 놔야지. A 기준으로 X만큼 먹는다. 근데 A, B를 합하여 200g을 먹는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200 빼기 X다 라고 이렇게 놔주면 딱 깔끔하게 세팅되지? 됐냐? 여기에서 이거를 연립방 정식까지 생각해서 Y로 놔도 안 되진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그럼 어차피 이제 우리 대입법 써야 되니까 Y는 200 빼기 X하고 대입하겠지. 그래도 되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굳이 문자를 2개 안 넣고 그냥 하나로 처리하기도 하지, 이렇게. 됐냐? 자, 관계식이나 세워볼까? 열량을 4000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지, 그치? A랑 B를 먹었을 때 열량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 3.6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이것이 400 이상이어라. 됐냐? 단백질은 0.2x 플러스 0.15 200 마이너스 x. 얘가 35 이상. 됐니? 됐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었을 때도 마지막에 딱 조심은 해. 이렇게 놨으면 안 써있으나 너네들이 생각은 해야 돼. 당연히 지금 X 범위는 굳이 쓰자면 0 안 먹거나 최대 200이어야 해. 맞지? 그러니까 막 X 막 250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0이잖아. 뭐 뱉어야 돼 다시? 근데 이게 가끔 이걸 풀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야. 자, 얘는 이제 위에 거 부등식을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거 부등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없이 정답이 그냥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일부러 페이크 쓴다고 예를 들어 한쪽 계산 풀었을 때 여기가 막 이렇게 나왔을 경우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대로 이렇게 쓰고 오케이 답 하시면 안 돼요. 얘까지 생각해서 200으로 낮춰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풀었을 때 100부터 300이 나왔지만 애당초 기본적으로 0부터 200이라는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겹치는 것만 답으로 써야지. 그지?
아마 스포일러 하면 안 되나? 아마 540번이 이런 진행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다 푼 다음에 선생님 답이 이상해요 이러지 말고. 다음 장도 보면 이게 실은 자네들 그 중학교 때 부등식 풀 때 본 적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문제. 이거 뭐 의자에 뭐 몇 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고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이제 푸는 방식이 좀 있는데 해설지랑은 조금 약간 다른 느낌으로 풀기는 하는데 한번 봐봐. 자, 이게 의자 문제잖아. 그치? 됐냐? 나 1번만 풀 거고요. 2번은 똑같이 한번 해봐. 그럼 이거 하면 끝이겠구나. 받아쓰기나 잘 해라. 받아쓰기. 긴 의자가 있다. 첫 번째.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그려야 되겠구나. 잘 쓰자.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았으면 되죠. 이때 우리가 문자로 세팅해야 될 건 첫 번째, 보통 이제 물어본 거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당연히 여기 의자 개수를 먼저 일단 문자로 놔주겠지. 됐나? 그 다음에 또 식 써야 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의자 한 개 뭐 이렇게 앉던 마지막에 뭐 8명씩 앉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양 걔네들을 문자로 놓을 거란 말이지. 의자 개수 안 변하고 또 안 변하는 건 뭐야? 전체 학생 수 안 변하지. 그 두 가지의 식을 쓴다고 보시면 돼. 따라서 자 학생 수까지 식으로 써볼까? 계산 써야지, 그치? 7x 플러스 5 문제 없지? 그럼 이제 저 주어진 두 번째 상황은 얘랑 이제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은 저거 잘 받았어야 돼.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가 남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따지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8명씩 앉으면 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대충 쓰지 말고 좀 세밀하게 잘 표현해라. 8명 꽉 앉은 의자가 있을 거고 마지막 순간에 그 다음 이 의자 한 곳에는 8명일 수도 있고 7명 아니면 6명, 5명 아니면 1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지. 나는 그걸 그냥 K명이라고 문자를 잡고 K 범위를 설정합니다. 됐냐? K명이라고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빈 의자가 5개가 남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됐어? 문제의 뜻이 꽉꽉이 아니라, 그러니까 꽉 앉은 의자까지가 있겠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한 자리는 모르는 거지. 1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됐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부터 확인해야지. 이거 의자 개수를 문자로 잘 세팅해야지. 몇 개? x 빼기 이거랑 얘까지 빼야지. x 빼기 6개가 되겠네. 됐냐? 그럼 따라서 이쪽 기준으로 학생 수는, 어쩌다 이렇게 구석탱이에 쓰고 있냐. 이쪽 기준으로 학생 수는 8 곱하기 x 마이너스 6 더하기 여기 몇 명인지 모를 K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식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얘랑 얘가 같다로 연결될 거며 사용할 부등식은 이게 될 거야. 됐어? 따라서 식 써주면 7x 플러스 5가 자 저거 전개하자. 8x 마이너스 86이 48에 플러스 K다. 우리는 K에 대한 부등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K로 먼저 정리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얘의 범위가 지금 1과 8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X범위가 나오겠지. 됐냐? 양변에 마이너스 53 해주시면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45.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52. 당연히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싹 곱해주면 요렇게 식이 바뀌겠네. 됐냐? 그래서 의자의 최소 개수 45개. 됐나? 나는 이렇게 푸는데 이게 보통 해설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푸냐 하면 여기를 일일이 놔.
그러니까 상관없긴 해. 가장 작은 경우가 그 남은 의자 하나에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앉은 경우는 8명이지. 맞아? 그럼 여기 좌측 기준으로 학생 수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가장 작게 앉은 경우는 이거고 가장 많이 앉은 경우는 이거기 때문에 요 전체 학생 수는 그 사이 값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따로 찢어서 풀기도 해요. 당연히 둘 다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풀 겁니다. 지웠네. 나는 이제 보통 문자 넣고 푸는 편이야. 됐지? 됐지? 따라서 짠애들은 요렇게 했구나 지금. 갈 준비하고 오타. 아이씨. 요거 하나. 이렇게 부등식 2개 있으면 아래 거에